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창을 좀 내려야 우리가 딱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오늘 방송 먼저 단신부터 할 거죠. 네. 단신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는 201회 특집. 200회 특집이라고 쓰고 특집이지만 네, 201회에 방송이 될 그 특집을 한번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단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저희 이 타이머도 가졌어요. 이 타이머 무아스 타이머인데 이걸 이렇게 이쁘네요. 하면은 이렇게 10분짜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딱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위에 써있군요. 몇 위에 분인지. 이렇게 10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10분짜리를 위로 놓으면 10분, 그다음에 5분을 위로 놓으면 5분. 총 6개 그러면은 그 세팅된 값이 있고 이 시계의 색깔이 다르면은 또 이제 세팅되는 시간도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 상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협찬 받은 거 1도 없습니다. 내돈내산. 이거 좀 비쌉니다. 비싸군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30분에 맞춰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어드민님이 0부터 세면은 200이다. 프로그래머의 어떤 사고방식이네요. 네. 그렇죠. 배열은 항상 0부터 레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배열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료 넣는 그 구조형이 있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칸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배열 200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아주 흔히 하는 초보자의 실수가 있죠. 어쨌든 저희 그러면 단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신 저희 오늘 다룰 게 많아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다솜799님께서 저희 방송에 또 후원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딱 1000캐시씩 아주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명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사고 그 다음은 무엇을 살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살까요 저희? 크로마키도 말씀해주셨고 크로마키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3만 같아요. 원 하면 사요. 크로마키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크로마키를 하면 더 이렇게 방송의 퀄리티가 좋아질 것인가 이 문제인데 크로마키 하면 이제 이 컴퓨팅 자원을 또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시도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랑 같이 사는 분의 찬조로 아주 좋은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화질 설정을 높은 설정으로 해봐 주세요. 1080에 60프레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80 요즘 좀 핫한 주제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이 화질로 영상이 송출이 되냐 마냐 이게 또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1080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80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솜799님에 이어서 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MJH님. MJH님이 192화 단신에 달아주셨는데요. SF 언급 책이 별로 없는 시점에, 그러니까 SF를 언급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아니면은 이런 방송이 별로 없는 시점에 반갑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위님께서 팟빵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류츠신의 소설 3채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던데 관련 소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 이거 안 바뀐 것 같은데요. 화면이. 그러네요. 어쨌든 저희가 읽었으니까 읽었으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단축키 설정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면은 아마 보이겠죠?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비님이 이런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신이 될지 다음 단신이 될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단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3체가 드라마화가 된다니. 네, 3체가 넷플릭스에서 아마 오바마가 읽었던 책이다.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넷플릭스에서 한창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SF 행사부터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SF 행사가 10월 28일 날 있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SF 어워드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 SF 어워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타까운 점이 어린이 청소년 부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 SF와 성인을 위한 이제 SF 소설이 같이 이제 경합을 벌이면은 제대로 평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청소년 부문에 이 SF가 많이 지금 출판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활발하게 출판이 되고 있고 저희가 뭐 저번 방송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죠. 그쵸. 네.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어린이 청소년 시장은 책을 사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판업계가 독서 시장에 이 출판 시장에 좀 더 그렇죠. 활황인 거죠, 거기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책을 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쵸. 학교에서도, 뭐, 필독서다, 이러면서 많이 읽히잖아요. 책 선물이 이제 부모님의 좀 뭔가 필수 요소?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입학사정관이다 보니까 요즘 입시 이제 서류를 심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막 뭐 어떤 책을 읽었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어쩌면 대부분의 성인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책을 많이 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SF 읽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뭐 김초엽의 어떤 우비 속을 읽었다든가 뭐 최근에 뭐 휴먼의 근사치 우리 소개했었잖아요. 네, 그 책도 읽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있는 건 매우 아까운 일인데 마침 그래서 이 어린이 청소년 SF를 연구하시는 알파 플러스 알파인가요? 네. 플러스 알파라는 이 공동체에서 보슬비 SF의 밤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다음 주겠네요. 지금 라이브 하는 시점에서 다음 주고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있는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 홀에서 오후 7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왜 기획했는가, 그 다음에 이 연구 공동체 플러스 알파는 어떤 단체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SF 어워드 성격의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2022년에 나온 또는 이 1년 동안 나온 이 SF를 다 읽어보시고 어린이 청소년 SF를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 추천할 만한 추천하고 싶은 SF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추천작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SF 관련 수다를 떠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은 그런 자리네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추천작을 이미 발표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국내에 출간된 모든 어린이 청소년 SF 작품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SF 동화로 이규리 작가님의 다락방 외계인 그리고 은경 작가님의 애니캔 이렇게 두 편이 선정이 되었고요. 장편 SF 청소년 소설로는 SF 어워드도 타신 이 작품인데 천설란 작가의 나인 그 다음에 단편 SF 청소년 소설은 김희환 작가의 구름이는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또 한 작품으로 박예진 작가의 깊고 푸른 이렇게 5작품이 추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한번 시간 되시면 또 찾아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정말 검증된 SF 동화 그리고 청소년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 링크도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스텍 SF 데이가 있었죠. 네. 이거는 공상주의자님이 네. 다녀오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개의 행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행사로는 포스텍 SF 어워드 수상 작품집 출간 기념회 해가지고 네. 저희 당선되신 분들, 작가님들 모시고 뭐 작품의 취지라던가 앞으로의 작품 계획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심사해주신 작가님, 정보라 작가님이 심사하셨던가요, 이게? 네, 작가님하고, 네. 그다음에 그 평론가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심사하신 평론가분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제가 유튜브에 적어놨는데, 지금 유튜브에 아이패드에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네. 괜찮으면 제가 네. 털어놓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제가 어디다 적어놨었더라. 그래서 이날 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저는 SF 어워드 쪽에 갔어야 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같은 날 양쪽으로 쪼개져가지고 한 사람은 과천으로 가고 한 사람은 포항에서 이 행사를 참석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SF 어워드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 SF 데이의 그 기획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막 참가하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박상준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그 축사를 해주셨어요. 1회 이제 그 심사를 맡아주셨고, 네. 2회에서 이제 정보라 작가님이 또 심사를 맡아주셔서 정보라 작가님도 와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네. 박상준 선생님이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박상준 교수님 너무 좋죠. 네. 박상준 교수님이 아니고 네네네네. 박상준 대표님 네네네. 오셨구나. 문화평론가님. 네. 박상준 대표님은 과천에 계셨는데? 잠시만요. 제가 네. 이름을 제가 박상준 선생님은 과천에 잠시만요. 오셨어요. 2회를 심사를 해주셨던 제가 성함이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SF데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정보라 작가님,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님과 그 다음에 김겨울 작가님, 겨울서점의 김겨울 작가님이 같이 대담을 하는 SF 북토크도 있었고요. 박인성 평론가님이 오셔가지고 박인성 네, 평론가님 평론가님 오셔가지고 네. 축사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평론가님이 이제 네. 작가들은 말을 좀 아끼는 사람인데 평론가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러시면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라고 이 자리에 나를 부른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너무 부럽네요. 네. 그리고 SF 북토크로 이제 정보라 작가님이랑 김기호 작가님 대담이 있었는데 일단 정보라 작가님이 뭐 우리나라 SF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강연을 해주셨고 강연도 해주셨고 대중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연을 해주셨고 자신이 이제 어디서 이제 영감을 얻는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경험에서 사실은 많이 영감을 얻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무슨 해양 수산물 SF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어떤 분이 그게 자기 남편분이 해양 수산물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많은 종류의 해양 수산물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걸 쓰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규hl 작가님하고 정보라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포항에 계시잖아요, 또 정보라 작가님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시네마 토크도 가셨어요. 네, 그래비티 상영을 했었고 심세경 전문학자님, 심세경 박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 그래비티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그래비티 저희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비티 하면은 뭐 또 고독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비티에 나오는 그래비티의 그 허블 망원경을 이제 수리하러 가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영화를 본 지 꽤 돼가지고 네. 이게 보니까 2013년도 영화인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꽤 됐어요. 네, 꽤 된 생각보다. 영화여가지고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심세경 박사님이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러 가다가 이제 일어난 사고다. 그래가지고 이 허블 망원경은 지금은 은퇴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웹 우주 망원경을 쓰고 있으니까 은퇴를 네. 했는데 이 허블 망원경이 실제로 고장 나가지고 사람이 가서 실제로 수리를 한 적이 있대요. 네. 그 우주선의 그때 이제 프로젝트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STS하고 숫자가 이렇게 붙는데요. 네.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임무가 STS 135였나 125였나 이랬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STS 뭐 1호 땡이었나 뭐 이렇게 되는 설정이다. 이것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근데 또 이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2022년 10월 재밌는 일은 아니고 2022년 10월 15일에 있었잖아요. 네. 이날 그 굉장한 사고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이 네, 안 되는. 카카오톡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한창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인공위성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이 그 콜스키 박사, 콜스키 그 우주인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미국인의 절반이 페이스북을 못하게 되겠구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세경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뭐 인류의 문명이 10년 정도 뒤로 후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카톡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체험인가 보다. 그쵸. 네, 이게 체험이다. 맞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카카오톡 안 될 때 어떠셨나요? 어떤 경험이셨나요? 예를 들면 사실 저희야 카톡 말고 문자를 쓰면 되고 또 뭐 트위터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랬잖아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카톡만 이제 이게 연락이 되는 줄 알고 좀 당황을 그쵸.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카톡이랑 연동되는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카톡으로 뭐 주문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봤더라? 롯데월드였나? 그 놀이동산에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대기 순번 이런 거를 뭐 받나 봐요. 아니면 입장권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거가 없어지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줄 다시 서야 되고 뭐 이런 혼란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싱싱이 또 그쵸. 네,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반납이 안 돼가지고 10만 원 지금 찍혔다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게 있었냐면 SF 어워드 홈페이지가 티스토리 기반으로 블로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티스토리도 그쪽 기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상식 발표를 하고 이제 수상작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이게 맞물려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언론사 같은 경우도 네. 그 SK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데이터를 보관해놓고 있었는데 마비가 돼가지고 기사를 뭐 업로드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단히 좀 손해도 많이 있었겠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김하영 작가님의 스크리닝 전시도 있었네요. 네. 스크리닝 전시도 있었고 커다란 스크린에서 막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커다란 스크린에서 실제로 스토리가 있어요. 그쵸. 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뭐 그 빈노을 SF 사진전 저기서는 그 지구 끝의 온실에 보면은 그 유리 그 온실 돔 그 표지에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네, 표지에 네네. 유리 돔이 있고 안에 뭐 꽃 같은 거 하나 있는 그걸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그런 전시를 해놨어요. 와, 멋있었겠네요. SF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TRPG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 뭐 테라포밍 마스도 있었어요. 네,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 스크리닝 전시는 저 김하영 작가님이 저희가 요것도 있지만
네, 요것도 있었네요. 네. 네. 이것도 있잖아요. 네네. SF 오래된 미래의 서사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SF 강연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네. 1강이 김초엽 작가. 정말 빠방하니 아주 화려한, 이 분들을 모시고 강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정말 네. 보고 싶은데, 네. 하필 화요일이라 가지고, 아, 화요일에 제가 조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1강이 김초엽 작가님 거고요. 2강이 김하영 작가님, 아까 그 미디어 전시하셨던 3강이 신노을 작가님, 4강이 김창규 작가님, 5강이 배명훈 작가님, 6강이 정소연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진 분들이 오시는 이 강연 시리즈고 3강까지 했고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3강 신노을 작가님 편이랑 그 다음에 5강의 배명훈 작가님 편의 사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일단 신노을 작가님이랑 한번 했었고요.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신노을 작가님. 네, 신노을 작가님이랑 정말 유쾌하게 재미있게 또 이제 강연과 질의응답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 갔었어요. 이 강연들을 다 갔고 김초엽 작가 강연도 너무 좋았고 김하연 작가님 강연도 너무 좋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이고 특히 이분은 어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리솔 수중연구소에서 이게 왜 5, 6도 밑에 이 수중연구소가 있다 이런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부산의 어떤 이런 예술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산과 연결을 짓기 위해서 5, 6도 밑에 연구소가 있다라는 설정이고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분이 예멘 분이래요. 예멘 분인데 실험실 안에 있는 네. 그 여자분이. 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제 작품에서는 실제로 예멘 난민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직접 출연시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수리솔 수중연구소에서는 예멘 난민분은 아니고 그 난민분의 지인인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학생분을 유학생. 네, 섭외를 해가지고 출연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 한국에서 얼마나 이 이질적인 경험을 하는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그 올림픽 국가대표, 태권도 국가대표이신 분이 계신데 난민 분이신데 이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에 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환대를 받고 인상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을 때 내가 한국에 가면은 그렇게 환대받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난민이 됐을 때. 근데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런 경험들 같은 거를 이제 이 작가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하셨고 그런 거를 또 작품 속에도 반영을 해놓으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꼬리표에 불과한데 그렇죠. 네. 그거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네. 사람들이 네. 대우가 달라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에 하셨던 이 딜리버리 댄서의 구라는 저 작품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얘기예요. 네, 플랫폼 노동을 이상한 그 외계인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막 외계인 같은 게 막 기계 같은 거 나오는 외계인 같은 게 나오는 거는 다른가봐요. 다공성 계곡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기에 이제 페트로제네시스 라는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그 외계인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외계인을 보신 걸 거고,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그 입국 관리소 같은 데서 되게 이제 막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는 정체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데 그게 사실은 그 난민분들이 받았던 질문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딜리버리 댄서의 구에는 그 플랫폼 노동자가 나오는데 여성 플랫폼 노동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앱이 말하는 대로 계속 이제 가야 되는데 앱이 이제 지도에서 이제 거리를
갈 수 있는 경로가 아니고 그냥 직선 경로로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러면은 그 직선 네이버지도 경로가 쓰시는 분이 자주 겪는 일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그 직선 경로가 말해주는 그 어떤 시간 안에 자기는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이게 살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노동이 그 앱에 되게 종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또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하영 작가님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 약간씩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SF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특히 듀나 작가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저희 방송도 보셨대요. 오, 그래요? 네, 아우, 저희 방송도 유튜브에서, 네, 그쵸. 보신 적 있다고 막 반가워하시면서, 듀나 작가님 너무 저평가되신 분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언제 한번 다뤄야 되는데. 그쵸, 저희도 다뤄야 되는데,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SF 어워드 얘기를 그러면 드디어 좀 해보죠. 네. 한국 SF 어워드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장편 소설은 이제 대상에 슈레딩거의 아이들 최희택 작가님, 그 다음에 우수상에 천순환 작가님의 나이, 그 다음에 박예진 작가님의 명월비선가 이렇게 세 작품이 뽑혔고요. 슈레딩거의 아이들은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아주 뭐 좋은 작품이고 정말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작품이죠.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VR 시대의 그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심리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또 장애에 대한 인식도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작품이라서 추천드리고요. 명월비선가는 이 황진이었나? 기생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기기인 도로 저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세계관이랑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스팀펑크.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황진이가 이 도로를 열렬히 이제 쫓아다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속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낸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나인 천선한 작가님의 나인은 제가 갑자기 그 줄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 세 작품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중단편 소설로는 고호관 작가님의 숲이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서영 작가님의 이토록 단일한 마음, 그 다음에 신주아 작가님의 인간의 대리인이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웹소설로는 대상에 연산호 작가님의 어두운 바다에 등불이 되어 속칭 어바든이라고 줄여 부르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사실 후보에 올랐을 때부터도 되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저도 작품인가 이름을 봐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됐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았고 저희가 이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SF 어워드 홈페이지가 작동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에 그냥 속보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 웹소설 부분 결과를 발표하는 트윗이 제일 리트윗이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되고 좀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산호초 작가님의 합체기가 미용신병, 그 다음에 레고 발밥서 작가님의 따개비라는 이렇게 세 작품 다 약간 바다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 웹툰 부문에서는요, 약간 이게 잘못됐네요. 네. 랑데부라는 작품이 대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위아더 좀비 그리고 유진의 환상 특급 열차가 이렇게 우수상을 탔습니다. 랑데부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사평 같은 걸 보니까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대단히 좀 정석적인 그런 어드벤처물인 것 같고요. 네, 유진의 환상 특급 열차가
멀티버스 내용이더라고요. 유진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 세상에. 그래서 그런 설정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SF 어워드 홈페이지가 다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간단한 작품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평도 각각 달려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작품이고 왜 뽑혔는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부분에서는 도네리 감독님의 트랜스가 대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이준섭 감독님의 칠흑, 김건 감독님의 언젠간 우리가 다시 극장에 가야 하는 이유라는 이 세 작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트랜스라는 작품은 11월에 개봉을 한다고 해요. 네, 개봉을 할 거고 물론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개봉을 할지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졌다고는 하시는데 11월이나 12월쯤에 개봉을 할 거고 개봉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포항에 인디 플러스라고 인디 네. 영화 상영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인 제가 찾아보니까 식물의 목소리를 맞아요. 듣게 되는 맞아요. 어떤 친구가 이제 그쵸.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사진이 보이실 텐데 쥐나 작가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쥐나벨님 토끼 인형인데요. 이분도 이 시상식을 잘 보실 수 있게 옆에서 이제 그린북에서 이 에이전시에서 오신 분과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 이제 같이 깔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공상주의자님이 하안도서관에 다녀오셨죠. 하안도서관 어디 있는 도서관인가요? 광명시 하안동에 있습니다. 광명시. 네. 광명이 이제 그 KTX 타고 아래서 쭉 올라가면은 서울 바로 전에 있는 여기죠. 수원 쪽 뭐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하안동이 이제 광명역 근처 한 택시 타고 15분 거리 그쯤에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가봐요. 광명시도 처음 가보고 하안도서관도 처음 가보는데 가봤는데 뭐 시설 이 도서관이 괜찮더라고요. 네, 리모델링을 굉장히 좀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시설도 괜찮고 굉장히 공간도 넓고 그래서 70명이 거의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이. 근데도 좀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았던 그런 행사였고 근데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혼자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이켜봤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뭔 얘기했지? 이렇게 머릿속이 새해져가지고 뭐 될 대로 되라.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좀 괜찮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위안은 됐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행사를 긴장하셨군요. 처음 해봐가지고 혼자서. 그런데 공산주의자님이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짜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대로만 하셨으면은 아마 근데 조금 분량이 좀 부족했어요. 분량이 시간이 남았나요? 네, 시간이 남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오히려 잘 됐네요. 열심히 이제 떼었습니다. 뭐 원래 청중 참여로 이루어지는 게 더 뜻깊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이 행사가 저기 써있지만 광명에서 올해의 책으로 올해의 한 책에 뭐 부문이 2개가 있나 봐요. 일반 부분이 있고 청소년 부문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부문에 김지욱 작가님의 지구 그대 온실이 뽑혀가지고 저거로 이제 북토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의외인데요. 이 시민분들이 직접 선정한 책이 SF라는 게, 배우신 분들이. 광명이 또 은근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주 근처에 이렇게
삼성이라던가 이런 데로 막 네. 저 잘 모르지만 그 많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동네 아닐까요?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네. 이게 저희 최애 그룹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씨 내일 김연아 네. 님이랑 결혼을 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분이 오프닝 무대에서 축하 무대를 했었어요. 별해는 밤이라던가 스타즈 그 레미제라블의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서울국제 작가 축제에서 심한선 작가님과 이 사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김보영 작가님 그리고 이윤하 작가님 나인폭스 갬빗이셨던 이윤하 작가님이 같이 어떤 작가 마주보다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이런 코너를 진행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9월 24일 날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영상이 하나하나씩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코너도 올라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오늘 했었겠네요. 네, 그렇네요. 22일. 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주최하는 2022년 한국영화 다양성 주간에 천설란 작가님이 패널로 참가하시는 그다음에 윤단비 감독님과 그다음에 조혜영 평론가님이 같이 하시는 문학과 영화의 만남 창작과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너로는 김보영 작가님 그리고 유은정 감독님, 손희정 평론가님이 진행하는 코너가 내일인데요. 내일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너무 뜻깊은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30분은 약간 오버했지만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단신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저희가 다시 진행하는 거라서. 그쵸. 광명을 갔다가 지금 다시 포항으로 오신 거죠. 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잤습니다. 방송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보라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너무 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신이 맑은 상태입니다. 공사님은 차 안에서 자면 피곤이 풀리는 스타일인가요? 저요? 네, 차 안에서 좀 잘 자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자긴 하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막 개운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집에서 자는 거에 한 70%? 80% 정도 효율은 보이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제가 보통 기차 안에서 잘 못 자거든요. 네. 기차 안에서 잘 못 자가지고 항상 이제 딴짓을 하는데 오늘은 왠지 좀 잠이 잘 와가지고 그대로 자버렸습니다. 피곤하셨을 거예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저희 다음번 단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그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또 메일도 괜찮고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메시지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힘이 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